이틀 동안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격돌과 총선 당일 유권자가 몰릴 것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야는 주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전지를 콕 집어다니는 핀셋 유세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막말 논란을 잠재우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서 전자 선곡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다른 지역 유흥업소에 손님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원과 고양 지역 유흥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대형 주차장에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긴 미국에선 부활절 예배 제한을 놓고 교회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약 1시간 반 전 이틀에 걸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끝났죠. 코로나19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6.69%,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자기 당을 더 많이 찍었을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 나흘 뒤 뚜껑을 열면 어느 당이 웃게 될지 궁금합니다. 첫 소식 성시용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총 선거인 4,400만 명 중 1,17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대선보다 높았고 20대 총선 때의 2배가 넘습니다. 지난 총선 최종 투표율이 58%였던 것을 감안하면 투표에 나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로 위기감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양의 정당이. 그거에 따라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지켜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덜 붐비는 사전투표를 택했다는 겁니다. 실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은 서울 종로는 34.6%,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경쟁 중인 서울 동작구는 29.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김부겸, 주호영 후보와 이상식, 이인선, 홍준표 후보가 맞붙고 있는 대구 수성구는 대구 다른 지역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각 당은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며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통합당은 바꿔보자, 못 살겠다는 여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5.8%, 전북 34.7%, 광주 32.2%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대구와 인천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사전투표하신 분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후보를 따져봤다, 당을 보고 선택했다. 찍는 기준은 각자 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투표하고 나온 유권자들 만나봤습니다.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입니다. 코로나19로 투표율이 저조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뜨거운 관심 속에 이틀째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물 위주로 봤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비국회의원 간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역들 그거 위주로 봤고 인물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을 갖고 이렇게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곳에 몰아서 밀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공약을 많이 보고 선택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직장인 사람들과의 이런 여론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기준은 모두 달랐지만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대출 이런 거라든지 왜냐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만 이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공간이 설치돼 코로나 확진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한테도 투표할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서 되게 고마웠고 이렇게 투표를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한 경험. 유권자들은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각자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죠. 유세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핀셋처럼 수도권 접전 지역만 쏙쏙 골라서 유세를 펼쳤는데 뺏겼던 지역구까지 되찾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각오를 불태웠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거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역을 골라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강남구가 감동의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빨리 끌어올려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찾은 7개 지역구 가운데 6곳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 서초와 강남,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지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적진 탈환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 당 지도부도 총동원됐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까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참 아끼는 참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문재인의 복심은 양정철이 아니라 권인정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20대 총선보다 10석 더 많은 91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앞장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도권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장면으로 끼니도 급히 때우면서 오늘 하루만 40분씩 쪼개서 10곳이 넘게 지원 유세를 다녔는데요.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당 지도부의 말조심을 당부하며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 차명진 후보 같은 그런. 이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3개 지역을 다녔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말 동안 표심이 변할 거라 자신하며 무능한 정보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삼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에서 경제 살릴 정당은 통합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반이 다 된 시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인천과 경기를 거쳐 지금은 서울 종로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하루 30-40분 간격으로 10개 선거구 약 141km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동시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보실 적에는 더불어오고 민주라는 글씨만 빼고서 찍으시면 돼요. 통합당 선대위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열 체크 없이 사전 투표를 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예, 호남 막판 뒤집기에 나선 민생당, 심상정 의원 한석만은 지키자는 정의당, 발이 부르트게 달린 국민의당, 다른 당들도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주말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생당의 집중 선택지는 호남이었습니다.
소속 지역구 의원 12명이 모두 호남 지역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곳입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하루 종일 호남에 머물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온통 민주당 국회의원만 찍어줬다. 호남 주민들 이 정권에 의해서 그 순간부터 냉대받고 외면받고 멸시받을 겁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 당선에 올인했습니다. 75명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거대 양당 날밤 새가면서 극한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는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11일째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달리기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번 투표 잘못하시면 4년 고생하십니다. 4년 더 되지. 망친 거 복구하려면 더 걸리니까. 국민의당은 총 340여 킬로미터를 달려 멍들고 발톱이 빠지려는 안 대표의 발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구에서 주말 연설회를 열었고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유세전을 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왔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들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어쩌자는 건지 의문부터 듭니다. 이상형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늘면서 국내 확진자는 1,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만 5만 명을 넘습니다.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르면서 정부가 결국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안심밴드가 스마트폰과 20m 이상 멀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인권 침해 우려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조를 해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의서 친구할 때 자가격리자 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저라면은 동의는 따로 안 하고 나름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좀 더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효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부는 2주 안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지침을 어긴 적 없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코로나19가 돌던 말던 불타는 금요일이면 서울 유흥가는 인파로 북적댔죠. 또 최근엔 서울 강남 룸살롱과 서초동 칵테일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2,000곳이 넘는 유흥업소를 보고 모두 문을 닫아라 강력한 명령을 내놨죠. 이번엔 통했을까요?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밤 평소 같으면 차량과 인파로 붐비던 서울 강남역 도로가 한산합니다. 골목길 유흥업소엔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시가 룸살롱과 클럽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유흥업소 422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서울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비던 금요일 밤의 강남역도 이렇게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어젯밤 서울시가 공무원과 경찰 6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영업을 재개하겠다던 유흥업소들도 슬그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공간은 사실 저는 문을 좀 닫도록. 유동인구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인근 상인들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문을 연 업소에 대해선 업주뿐 아니라 손님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업소가 문 닫으면 뭐 합니까? 이른바 원정 유흥, 경기권 유흥업소로 사람이 몰립니다. 취재진이 만난 손님은 코로나 걸리면 말지라고 철없이 답을 하지만 엄한 사람들 위험에 빠뜨릴 행동입니다. 이번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업소와 건널목까지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경기도 수원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에서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서울 유흥 지역과 달리 이곳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고 호객 행위가 한창입니다. 단속이 나올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마스크 끼고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요. 손님을 가장해 직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방을 잡으려면 30분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입구부터 계단까지 입장하려는 대기 손님들로 장사진입니다. 업소 내부에 들어왔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무대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리는 화면이 있지만 일착한 손님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십니다. 여성 손님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그럼 불안한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 막 볼 때? 서울을 떠나 원정 유흥으로 온 손님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을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밤중 서울 홍대 입구에서 택시를 타면 30분 만에 도착하는 경기 고양시 유흥업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업소 직원은 이미 단속반이 다녀갔다며 손님을 안심시킵니다. 서울 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촘촘해지자 온라인에선 서울 경계를 벗어난 곳에 있는 유흥업소들을 찾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무색하게 서울 경계 밖에 있는 일부 유흥업소에는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봄나들이하고 사전투표하고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시민들 야외 활동은 더 많아진 주말이었습니다. 김지학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한강 잔디밭 곳곳에는 돗자리를 편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캠핑 의자까지 챙겨온 젊은 일행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실내에서 움츠렸던 시민들은 외출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너무 집에 있기 답답하고 좀 벚꽃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바람 좀 쐴 겸 나왔어요. 아직은 외출이 조심스럽기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 시민들은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런 큰 공원 같은 데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거리도 둘 수 있으니까 마스크도 차거나 아니면 16년 만에 벚꽃 축제까지 취소한 서울 영등포구청은 주말 여의도 주차장까지 대부분 폐쇄했지만 산춤객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한동안 공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음식 배달원도 날씨가 따뜻해지자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이 폐쇄되자 젊은 나들이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역 입구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투표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빨리 풀려서 약간 나들이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 오늘 감염이 우려되면서도 바깥 나들이도 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고민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기독교 최대 행사 부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신앙도 지키고 싶고 교회마다 묘안을 짜내고 있는데요. 자동차 예배 보는 교회가 특히 늘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주차장 한복판에서 무대 장치와 음향 장비 설치가 한창입니다.
한 대형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단했던 현장 예배를 내일 이곳에서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차량 6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텅 비었지만 내일 부활절을 맞아 이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5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예배당 250대만 참석할 수 있는데 차량마다 간격을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가 지금 2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가족끼리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참가를 신청한 신자는 지정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송금으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자동차에서 예배를 보는 교회는 2주 전 한 곳이었지만 내일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예배를 원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과거 박람회, 국제영화제에서나 허용했던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부활절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상황. 자동차 예배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종교의 자유도 누리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은 미국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사망자가 10만 명 미만이 될 것이라며 많긴 하지만 당초 전망치보다는 적은 숫자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걱정입니다. 미국의 부활절은 큰 행사들이 치러지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줄지 늘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예배 좌석이 신도들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활절 예배 참석이 어렵게 된 신도들을 위해 교회 측이 마련한 겁니다. But it is Easter Sunday, and so we have a lot more people here, so I'm asking them to be a little gracious and move over a little bit. 반면 켄터키주의 한 교회에선 수백 명의 신도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We know it's a scientific fact that him holding his service today spread the virus within his congregation. 하지만 교회 측은 종교적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ut our stupid governor says you can't get together with your family for Easter. What are they going to do? Stand at my front door and see how many people goes in? 트럼프 대통령도 부활절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감염 확산세는 일단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Minimum number was 100,000 lives, and I think we'll be substantially under that number. 미국 전체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8,000명을 넘어섰지만 최대 확산지 뉴욕의 하루 사망자가 주춤세인데다 전국적 감염자 곡선도 평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네티컷주 등은 다음 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등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집단 감염 우려와 함께 자택 대피령이 이달 말 해제될 경우 사망자가 2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오늘 도쿄에서만 197명이 늘면서 전체 확진자가 7,2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얘긴데요. 특히 도쿄 쪽 확진자 80% 가까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면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경찰들이 직장인들에게 다가가더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술집 등이 많은 거리에선 외출 자제 방송까지 나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緊急事態宣言出てからはもうほとんど人がい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印象で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일본에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크루즈선을 포함해 7,2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어제는 639명이 늘었습니다. 도쿄도는 유흥시설 등 6개 업종에 대해 휴업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47명의 감염 경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若者の比率は毎日上がってくるデータを見ましても多いですね。 또 코로나19는 사실상 일본 열도 전체로 번졌습니다. 도토리현에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확진자가 없는 곳은 이화태현뿐입니다. 외무성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사국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국장과 접촉한 모태기 외무상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대책본부 회의에서 유흥업소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친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구호 식량을 얻으러 한꺼번에 몰렸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썼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싹쓸이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한 거리.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수천 명이 달려듭니다. 서로 뒤엉키면서 사람들이 깔리고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급기야 경찰이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 금지가 시행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at there shall be cessation of all movement by road, rail, or air. 게다가 케냐 등에선 메뚜기 떼까지 등장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기승으로 농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보지만 방제 작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When you want to load an aeroplane early in the morning, there is also the restrictions of timing and also locating the swamps because of the curfew. 현재 아프리카의 누적 확진자는 13,000여 명, 사망자는 6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선 국가 봉쇄령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스쿠터로 1,400km를 달린 어머니가 화제입니다. 이 어머니는 경찰에 읍소해 통행 허가증을 구한 뒤 아들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00명입니다. 인도 정부는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오는 14일 끝나는 국가 봉쇄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 수사가 좁혀지자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20대 남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유서를 남겼던 40대 남성도 보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8살 회사원 A씨는 어젯밤 8시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N번방에서 공유됐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착취 영상 공유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겁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A씨는 음독을 했고 조사 도중 얼굴 색깔이 변하는 증세를 보이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17일 만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 회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시에 가입자들이 대화하고 이게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연하게 N번방 회원하고 1대1 대화를 하다가 그걸 주고받고 그런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청담대교 북단에선 박사방 회원이었던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강에 투신했던 이 남성은 박사방에 입금했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송을 벌였던 김웅 기자도 속여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조주빈과 김 씨는 지하철역 사물함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손 사장 관련 비위가 담겼다는 USB에는 엉뚱한 자료만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조주빈은 가짜 USB와 돈을 맞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담임교사 자녀 살인을 모의했던 공익근무 요원 출신 강모 씨였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1,500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모습을 숨겼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연락처와 함께 알아낸 김 씨의 연락처로 접근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자신의 담임선생님과 가족들에 대한 살인 등 보복을 의뢰했던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가 김 씨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정치인과 손 사장 등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갖고 있다며 1,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 조주빈은 강 씨에게 5GB USB에 엉뚱한 영상과 사진을 채워넣고 김 씨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 측은 경기도 한 지하철역 사물함에 USB를 넣어둘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넣어두라고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USB에는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잠적했습니다. 김 씨 역시 조주빈이 손 사장 관련 제보가 있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주빈은 화천교회역 주차장에서 손 사장께서 일으킨 뺑소니 사건의 영상을 제공할 테니 꼭 방송하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사기 피해자로 언급한 손 사장 등 3명 가운데 김웅 씨 사건만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JTBC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한방 없는 N번방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통합당에서 주말 동안 N번방과 관련된 폭로를 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아직은 뭐 별 얘기가 없네요. 네,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특정 여권 인사가 N번방에 연루됐고 이 명단을 통합당에서 공개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그 통합당 내에서 얘기가 좀 엇갈렸습니다. 한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아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당내 N번방 TF에서는 의심 제보에는 여권 인사가 포함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체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네, 뭔가 좀 냄새만 풍긴 모양새가 됐는데 그래서 공개는 안 한대요? 아직은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말로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이 무슨 N방 같은 사태에 지금 뭐 아주 정확한 지금 확증도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무슨 혼란스러움만 일으키고 그런 걸 좀 가급적 좀 입을 좀 닫고 좀 있어달라고. 네, 하지만 제보 내용에 여권 인사가 있다는 점은 통합당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애매한 상태로 이 문제를 선거 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당이 먼저 정치 공작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공개하기가 좀 머쓱해진 상황이 됐는데 여당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공작설을 내놓았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단 공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통합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성폭력 범죄자 명단 공개는 예방 목적이나 국민 정서상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명단을 입수했다면 정략적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연예인 알아요. 총선에 출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친분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연예인들이 유세 현장을 찾고 있어요. 네, 은퇴한 배우 심은하 씨가 서울 중구 성동 을에 출마한 남편 지상욱 통합당 후보를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심은하 씨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상욱 후보자 아내 심은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월 15일 투표 꼭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마스크를 껴도 예쁘고 여전히 반가워하는 팬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 민주당 후보는 지금 연예인은 아니지만 박성준 전 앵커예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얼굴이 꽤 알려진 후보니까 좀 맞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도 선거 유세 현장을 찾은 다른 연예인도 있죠. 네, 트로트의 황제 가수 남진 씨가 전북 정읍 고창에 출마한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지라. 비도 그냥 쌈먹 왔었네. 전라도가 낳은 정말 훌륭한 인재가 유성엽 후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엽 후보는 전북 정읍 고창에서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인 김재동 씨가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당 오태양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광진을은 민주당의 고민정,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나온 격전인데요. 그 오태양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주식이 폭락하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이 우량주를 매수하는 열기가 뜨거웠죠. 이번에는 금과 원유에 몰렸습니다. 떨어지면 오를 날도 있다고 믿어서지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투자계의 속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종로 귀금속 거리의 한국 금거래소. 금을 팔고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목걸이는 23만 2천 원, 693만 4,390원 드려요. 현금을 잔뜩 싸들고 와 금을 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 대신에 이거 금을 하시는 거세요? 어떠세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1분기 금 매입 건수는 총 2만 3천 건, 매입량으론 2톤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 KRX 금시장에서 1g당 금 가격은 65,340원,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로 현금 확보를 위해 금을 팔아치우면서 지난달 금값이 폭락했다가 저점 대비 2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돈 풀기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금 시장에 쏠린 겁니다. 덩달아 은값도 뛰어 은 품귀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70개 정도가 택배가 발송이 돼요. 근데 그중에 한 60% 이상이 실버예요. 5월 달에는 저희가 주문을 잘못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원유 파생 상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몰렸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문의가 쏟아집니다. 오히려 보수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원유 자체를 직접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선택. 금융감독원은 원유 파생 상품 ETN에 대해 최초로 위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내린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건조함 속에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최고 60mm의 가장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중부와 호남에는 소낙성 비가 한 차례 지나겠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비로 그간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6도,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대구와 부산은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포근함 속에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건장한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데요. 휴대전화와 가방이 내던져지고 거친 말도 오갑니다.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일로 인권 침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척척 잘 지켜지고 잘 대처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충돌이 빚어지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방역 정책을 배우려는 외국의 문의가 쇄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 정책보다는 우리 국민이어서 가능했다는 생각 새삼 드실 겁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투표소 모습인데요.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사상 처음인데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마스크 착용, 또 사람 간 거리 두기, 비닐 장갑 착용, 체계적이고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정말로 귀하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이런 소중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